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이제 마이크로스코프를 인피니티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 현미경 카메라를 통해서 지금의 보이는 이미지를 이렇게 이미지화할 수 있는 거. 그래서 이걸로 이제 보통 파리 다이섹션 하는 거는 이제 지금의 이제 시료는 절손. 이제 보면은 이 세팅을 볼 때 이렇게 이제 카메라 그래서 이제 화이트 밸런스 같은 걸 뭐 맞추기도 하고요. 지금 이거는 이제 손의 화이트 밸런스를 맞춰서 컬러가 이렇게 되는데 추파리를 놓고 화이트 밸런스를 맞추면은 아마 적당히 다르게 또 잘 맞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컬러를 맞추고 인풋, 익스포저를 올리면은 빛이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밸런스 이거는 그래서 게인은 기본적으로 게인 값을 올리는 거고 감마 값은 이걸 이제 그 아마 이 뭐라고 하지? 트레스홀드를 조정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이거는 적당히 조절해서 내가 보기에는 좀 편한 이미지로 또 손이 적나라하게 나오네요. 사람 손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손금이 땀이 오. 근데 이제 이게 여기 8배예요.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손을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이 도구로 오 너무 징그러운데 이 도구로 쪽파리를 관찰하는 거예요. 어? 손금과 손금 사이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게 손금 이렇게 땀이 송글송글 나오는 모습이 이렇게 여기 생긴 거고 지금 이게 56배예요. 최대 배율.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가면은 그냥 이게 8배. 손톱을 보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일단은 이 기계가 잘 작동하는지를 손으로 확인해 본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지금 잘 작동하는지 확인했으니까 이제는 초파리를 가져와 보도록 합시다. 초파리는 아까 여기에다가 자, 이게 이제 솔루션입니다. 어, 원스 PBS, 이게 1X PBS고요. 보통 다이섹션은 이제 요런 어, 저희는 이런 글래스 그런 플레이트에서 이제 다이섹션 하는데 다양한 다이섹션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이섹션 중에 이 바닥이 딱딱하면은 포셉 끝이 상할 수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실리콘으로 만드는 사람도 있고요. 예, 저희는 일단 이렇게 요 그 글래스로 이렇게 하는 경우를 쓰고 있고 또 글래스도 좀 다양한 종류의 글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이걸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빼먹었는데 저쪽에 잠시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쓰는 그 초파리 플러그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다이섹션을 하거나 이제 어떤 초파리 포세브로 작업을 할 때 요거를 통해서 솜을 물에 적셔서 여기 놔둔 다음에 그 포셉 뭘 묶거든요. 그걸 이제 닦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초파리 풀에 이렇게 옆으로 찢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큐티클 베브리즈가 초파리 그 포셉에 잡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이거에 닦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생각보다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그 할 때마다 이제 손에 묻은 이 더러운 거를 씻어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플러그를 이렇게 열어보면 찢어보면 우리 이제 그 약국에서 살 수 있는 탈지면 있잖아요. 그걸 돌돌 말아서 압축시킨 거예요. 이 진정한 의미의 압축솜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탈지면이잖아요. 그걸 이제
한솔테크라는 회사에서 탈취면을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사가지고 이 사람들이 돌돌 말아서 그냥 한번 프레스를 줬는데 이거는 사실 중간에 이렇게 풀리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하는데 이런 점을 이용해서 이렇게 솜을 만드는 거 원치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물에다가 이제 솜을 이렇게 물에 흥건할 정도로 적셔가지고 이렇게 가져와서 여기 옆에 놔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이제션 하다가 이렇게 닦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리고 솔루션을 선생님들 아주 깔끔하게 만들었네요. PBS, 1X PBS 솔루션은 보통 10X PBS 솔루션을 저희가 이제 커머셜하게 구매를 해서 3차 증류수를 저기 있거든요. 3차 증류수를 해서 10분의 1로 다일루션해서 만드는 거고요. 어, 보통은 이제 오토클레이브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딱 따로 오토클레이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오토클레이브가 필요한 경우는 이제 오토클레이브를 보통 하는 거는 이제 좀 그런 목적이 있을 때 하는 거고 자, 아까 얘기한 튜브에다가 이제 PBS를 넣고 순서를 얘기하면은 일단은 더블 밸런서를 먼저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로 이제 초파리 생겨 볼 수가 있으니까 밸런서, 더블 밸런서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다이섹션 하는 방법을 설명하는 유튜브 비디오를 감상할 겁니다. 이제 루핀 리오라는 그 이제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님 랩에서 만든 그런 유튜브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1분짜리 그거를 어떻게 초파리 브레인 다이섹션 하는지를 보여준 영상을 잠깐 보고 그 다음에 어 제가 다이섹션 하는 거 보여드리고 그런 식으로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쉬운 거 먼저. 자, 지금 볼 거는 이제 DR6B. 그래서 DR은 드랍 바이. 3번 크로모점에 있고 눈이 이제 약간 드랍처럼 작아진. 그리고 TM6B 3번 크로모점 밸런서죠. 이걸 보겠습니다. 여기 너무 머네요. 소파리는 이렇게 얼음에 담가 놓으면은 이제 칠샥이라고 하는데 일어나지 못합니다. 변온동물이기 때문에 얼음 속에 있으면 움직이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어제 CO2로 못 움직이게 하는 걸 봤잖아요. 그거 더하기 칠샥으로 못 움직이게 하는 얼음에 박아 놓으면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밸런스 자, 이렇게 보면은 요게 지금 메일인지 어떻게 확인하냐면은 자, 요 부분을 보면 메일인지 알 수가 있죠. 이게 페니스. 요렇게 좀 더 자세히 봐볼까요? 이렇게 동그란 회색 링. 이것이 바로 페니스입니다. 그리고 지금 앞도면이 있고 여기 각 다리가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쭉 보면 일단 눈 드랍. 아이고 네, 잠시만요. 눈이 이렇게 생겼어요. DR 드랍이 3번 크로모존 마커 중에 하나인데 눈 이렇게 정상적인 눈은 어제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따 다이섹션 할 때 다시 보여드릴게요. 정상적인 눈은 이렇게 안 생겼죠? 기본적으로 DR이 있고 3번 크로모즘에 그리고 X 크로모즘에 Y가 기본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색깔이 하얀색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메일이기 때문에 지노타입을 써보면은 화이트의 Y 이거를 노트를 지금 쓸 수가 없는데 화이트의 Y가 이게 X 크로모즘이고 2번은 없고 그래서 플러스 플러스 쓰고 3번은 DR 드랍 바이가 여기 이 한쪽 크로모점에 있고 다른 쪽 구조에 크로모점 TM6B가 있는데 TM6B는 휴머럴. 요게 이제 휴머럴이에요. 어깨 털이 여러 개가 있죠. 이제 조금 있다가 일반 플라이를 다이섹션 할 건데 그때 정상적인 어깨 털을 보여드릴게요. 보통은 긴 거 두 개만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가 긴 거와 짧은 게 좀 섞여서 여러 개의 털이 있는 부분이 요게 바로 휴머럴 이제 마커고 이 마커는 TM6B를 상징하는 마커예요. TM6B를 어덜트일 때는 이 휴머럴로 구분을 하고 라바나 퓨파일 때는 터비. 그래서 어제 보셨던 그 짧아지는 그걸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자 이걸 보면은 DR이 있고 눈을 보니까 DR이 있고 TM6B가 있구나. 그래서 DR, TM6B 더블 밸런 그 밸런서고요. 어 이제 3번 크로모좀에 TM6B 밸런서가 있는 거고 그거를 이제 다른 쪽 크로모좀을 표시해주기 위해 그 마커 DR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이제 크로스를 해서 이제 이 TM6B 이거와 이제 DR 둘 중에 뭐를 따라가야 되냐면 이 TM6B를 따라가야 됩니다. 왜냐면은 드랍은 이게 마커지 밸런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DR이 있는 크로모좀은 이 콤비네이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휴머럴 있는 TM6B를 가진 그 TM6B 크로모좀은 그것이 이제 상금수치를 이루면은 리콤비네이션을 막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뭐 특징적인 부분을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면 여기 브리스트 긴 거 두 개가 있죠? 이 그 또락스라고 하는 이 가슴 부위에 그 뒤쪽에 가장 뒤쪽에 긴 털 두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요게 있어야 Y 타입이에요. 있어야 이제 이게 원래적인 형상이고 스코라고 하는 마커가 있습니다. 2번 크로모즘에. 2번 크로모즘에 스코라는 마커가 있으면 요 두 개가 없어요. 그걸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어는 컬리오와 함께 컬리오라는 이번 크로모존 밸런스와 쓰는 마커로 요게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구분할 수 있다. 컬리오는 뭐 쉽게 날개가 꼬여 있는 걸로 구분할 수 있고 DR 6B에 이제 요게 요거 받고 밸런서를 한번 봐봅시다. 일단 더블 밸런서를 한번 볼 때 요거 이 더블 밸런서는 스코 컬리오 MKRS 6B 그래서 2번 크로모좀의 컬리오를 가지고 3번 크로모좀의 6B TM6B를 따라가는 그런 밸런서고 2번 크로모즘에 사용되는 마커는 바로 스코 아까 말한 그 또락스 뒤쪽에 브릿들이 없는 거 그래서 일단은 날개 피노타입은 이렇게 보는 게 더 쉬울 거예요. 물속에 들어가면 잘 안 보이니까 꼬인 게 잘 보이시나요? 날개 휜 게. 이게 왜냐면 여기서 보면은 이렇게 보면 되려나 물에 안 담그면 음, 이렇게 솔루션에 담아지면은 날개 꼬인 게 잘 안 보이고 이게 자 서레이트가 있는지 없는지 애매하죠? 이거는 나중에 확인해 봐야 될 건데 이제 서레이트가 애매한 게 반대쪽이 없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좀 나이가 먹다 보면 이렇게 손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서레이트는 좀 애매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서레이트가 없는데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일단은 뭐 이게 지금 제일 먼저 보이는 마커는 MKRS 머리털을 보면 다르죠? 머리털이
아까 이제 군대 가려고 머리 자른 친구처럼 짧아요. 이게 이제 MKLS 마커의 특징이고 전체적으로 털이 짧아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더블 밸런서에서 휴머럴이 약간 보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 털이 전체적으로 짧아지는 가운데 지금 스코어가 털의 개수 좀 줄이는 그런 형상이 있어서 이제 더블 밸런서에 보통 휴머러를 보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는 이제 퓨파나 라바 때 터비 여부를 확인하면은 TM6B는지 확실히 볼 수가 있고 이제 TM6B가 빠져 있으면 이나마 이 털도 없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보기에는 큰 무리가 없고요. 그냥 보통은 이제 더블 밸런스 유지가 잘 되면 크로스해서 이제 다음에 따라가면서 보면 되는 거고 자세히 보면은 이제 여기 털이 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짧아가지고 좀 보기 어려운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없는 거랑 비교해 보면 스코어와 TM6B가 동시에 있을 때 TM6B가 아예 없으면 스코어만 있으면 여기 털이 거의 없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스코어. 이제 그래서 이제 밸런서와 이 마커 사이에 궁합이 또 중요합니다. 이렇게 이거는 약간 궁합이 안 좋긴 한데 어,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쓰는 것 같고요. 그리고 자, 거추장스럽기 때문에 날개를 떼겠습니다. 볼 때 좀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날개를 떼서 자 보면은 이제 스코어의 특징적인 모습 여기가 이제 또락스 뒷면에 이제 그 볼록 나온 곳에 여기 브리스를 원래 두 개 있었잖아요. 이게 없어요. 이게 스코. 자, 아까 컬리어 확인했고, 스코 확인했고, MKLS 확인했고, 6B가 이렇게 짧지만 그래도 여러 개 털이 보입니다. 그래서 스코, 컬리오, MKLS, 6B 이게 이제 더블 밸런스예요. 이렇게 좀 더, 요게 이제 56배인데, 요게 이제 휴머러를 좀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휴머러를 확인할 수도 있고 라바나 퓨파 때에 터비가 제대로 형성된 모습을 확인하면은 이 더블 밸런서가 잘 이루어져 있다는 거를 컨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어, 어, 그래서 어, 이제 더블 밸런서 설명인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화면을 바꿔서 화면을 바꿔서 다이섹션에 대한 거를 배워보도록 합시다. 그래서는 저는 없네. 자, 이거를 한번 볼게요. 음료, 음료, 중지를 하고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Frustrating way of doing it. 이걸 랩에서 만든 거예요. 이건 스텝 2. 아, 그럴까요? 잠시만 다시 잠시만 화면 공유만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잘 공유되고 있죠? 자, 다시 처음부터 여기 이 플라이 나오는 것부터 자, 여기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파리를 이렇게 여기에 이제 하나를 탁 놔요. 그래서 한쪽 포셉으로 잡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잡을 때 이 팔을 위로 이렇게 놓은 다음에 보통 이제 왼손으로 이렇게 오른손잡이의 경우 왼손으로 이렇게 잡고 이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요 화면이 나오도록. 그래서 이렇게 그림 나오는 거고 이렇게 들어간 다음에 Step 2. Stick your forcep underneath the proboscis and then pull out the stick. 자, 그래서 이 초파리 머리가 있잖아요. 머리 보면은 이제 이렇게 턱을 들었을 때 프로버스커스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초파리 머리 큐티클이 이렇게 쭉 있고 이 프로버스커스 판과 전체 머리 큐티클 판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프로버스커스 이 부분만 떼면 툭 떨어지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처음에 포셉으로 타겟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면은 이제 입과 이 프로버스커스와 이 큐티클 헤드 큐티클의 그 경계 지점 여기 양쪽에 여기 이렇게 두 지점입니다. 여기랑 여기 일단은 한쪽 포셉 여기 잡고요. Fly head. 그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진짜 그럼 머리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요걸로 아까 그 프로버스커스와 헤드 큐티클의 경계 왼쪽 오른쪽 있잖아요. 그 왼쪽 부분을 잡았으면은 다른 포셉으로 오른쪽 부분을 잡아줍니다. 그래서 왼쪽으로 이제 왼손을 잡고 있는데 오른손으로 이렇게 한쪽 그 경계 부분을 잡고 뜯어냈어요. 그다음에 한 손이 비잖아요. 그 빈손으로. 근데 이 내가 원래 잡던 손에는 그 바디 데브리스가 묻어 있겠죠? 여기 닦는 겁니다. 그리고 그 깨끗해진 포셉을 가지고 와서 반대쪽, 반대쪽으로 가서 그걸 잡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말이 쉽지만 잡고 또 잡고 해야 되니까 요걸 잘 잡으려면은 포셉이 딱 맞아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 이제 포셉을 이제 그 잘 정비할 수 있는 것도 이제 같이 배워야 됩니다. 그것도 이따가 할 거예요. 자, 방금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한 파트인데 이 부분이 이제 다이섹션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렇게 딱 잡았잖아요. 그러면은 양쪽으로 이렇게 쭉 힘을 그 쭉 주면서 벌려서 그대로 찢어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게 브레인이에요. 다시.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보통은 아이디어라게는 잡고 잡고 원, 투, 쓰리 딱 세 번에 3합에 이 브레인이 나타나는 게 보통 가장 아이디어란 경우인데 하나, 둘, 쭉 딱. 그럼 여기가 튀어나오고 여기만 붙어 있죠. 자, 방금 해서 이제 한쪽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떨어진 데브리스 있는 쪽은 이렇게 닦아내고 나머지를 내가 잡은 쪽을 또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 또 벌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 매우 쉬워 보이잖아요. 이제 고수가 하는 거는 쉬워 보이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게 매우 쉽게 하는 거지만 이 다이섹션이 엄청난 고수예요. 지금 이렇게 쉽게 하기 어려워요. 쭉 바로 브레인 나오죠. 자, 이제 브레인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지금 좀 블러해서 잘 안 보이지만은 이 브레인 뒷면이에요. 그래서 초파리는 개방혈관계이고 또 이제 사람은 폐가 있잖아요. 초파리는 폐가 있는 게 아니고 기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라키아가 있어요. 트라키아. 트라키아라고 하면은 이제 우리 이제 그 뭐라고 하지? 그 기도 트라키아. 그래서 폐로 이제 공기가 들어가는 기도인데 이제 초파리는 몸이 작기 때문에 폐 기관이 따로 필요가 없고 거미 같은 거는 폐설하고 있어요. 거미 크기 때문에 그리고 갑각류 중에서도 뭐 랍스터 같은 경우는 아가미가 있습니다. 이 아가미 같은 구조가 있어요. 그런데 초파리는 폐나 이런 게 필요가 없고 이 트라키아가 각각의 필요한 기관으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은 이 기도가 뇌로 바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제 초파리 기관 중에서 산소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관이 또 뇌이기 때문에 이게 그 이제 몸에 있는 트라키아에서 바로 연결된 이제 공기가 여기로 바로 공급되는 산소가 이렇게 바로 공급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특이하죠. 사람처럼 이제 폐쇄혈관계가 아니고 이제 혈액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람의 혈액은 이
파이프에 우리 이제 집으로 치면은 보일러 파이프에 이제 온수가 들어있잖아요. 막 돌잖아요. 그 파이프에 물이 밖으로 나오지 않잖아요. 물론 이제 그 간질액 인터스티셜 플루이드로 밖에 나오고 다시 들어가고 뭐 그런 구조가 있긴 합니다. 이제 그런데 초파리는 어떻게 돼 있냐면 혈관계가 개방 혈관계라서 이 욕조에 물을 받아놓고 그 욕조에 펌프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쭉 붕붕붕붕 작동을 해서 욕조에 물을 이렇게 돌게 합니다. 그게 파리 피에 도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 다르죠. 어쨌든 순환은 하는데 이게 이 뭐라고 하지? 모든 장기가 그 욕조에 담겨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근데 펌프는 있어요. 이 펌프에 약간 관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혈관처럼 그 펌프 이제 보통 보통은 이 뒤쪽 업도면에서 이제 또락스를 이어진 부분에 이렇게 쭉 있는데 그 서큘레토리 시스템이 근데 이제 이렇게 그쪽을 통해서 펌핑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 히모림프라고 하거든요. 주파리 피를. 히모림프는 사람으로 치면은 블러드 더하기 인터스티셜 플루이드가 합쳐서 그냥 히모림프가 되는 거예요. 따로 간질액과 피의 구분이 잘 없습니다. 이렇게 한 번에 돌리는 거. 근데 이게 순환을 해야 되니까 계속 돌리긴 하는. 어쨌든 이게 트라키아예요. 이제 트라키아가 그런 의미가 있는데 우리 이제 다이섹션 할 때는 제거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거해야 돼요. 자,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보여줘요. 여기서부터 제거하는 거는 따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이 트라키아를 제거하고 이런 거는 이런 거는 이제 각계 전투 알아서 제거하라 이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쪽 잡고 이쪽을 잡고 이렇게 뜯어내고 그러면은 여기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내가 오른손잡이라면 왼손으로 이거 바디를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요런 데를 잡겠죠? 뜯어내고 그럼 요거 그대로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쪽 왼쪽 포셉을 닦아내고 다시 가져와서 이렇게 찢어내면은 네, 이 사람이 이제 X로 했어요. 여기로 X로 했는데 보통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뜯어내는 게 보통입니다. 지금 이게 뒤집어서 했어요. 하나, 이거 잡고 여기 쭉 탁 브레인 나오고 쭉 나오고 그러면은 브레인 드러나죠. 사실 이렇게까지 잘 되긴 어려워요. 그래도 아이디어하게는 자, 그러면 트라키아 붙은 상태로 이렇게 나온다.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다는 걸 보여드리고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자, 그러면은 초보. 자, 일단은 현미경을 다룰 때는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항상 최저배로부터 시작한다. 그러니까 이게 어, 보통은 이게 상을 우리가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상을 저배로 잡고 그 다음에 구배로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시를 잃었다. 내 시야에서 시류가 사라졌다. 이러면은 다시 저배로 가서 다시 상을 잡고 그다음에 고배로 가는 겁니다. 근데 다이섹션 할 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이 배율과 초점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내가 자유자재로 이렇게 배율을 늘리고 초점을 잡고 또 이렇게 초점을 이거 지금 바닥을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초점을 내가 자유자재로 잡아야 되는데 중요한 거는 어떤 그런 그 다이섹션의 그런 행위가 일어날 때 그것은 내가 선명하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야 돼요. 내가 블러하게 보고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하면은 뭐가 잘못됩니다.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DH44 GCAM6X라는 라인인데 여기 이제 DH44의 칼슘 인디케이터인 GCAM를 스테이블하게 반응시킨 라인인데 그냥 그 가장 다이섹션을 많이 하게 될 라인 중에 하나라서 가져갔어요. P 엘리먼트가 인서션 있는 라인이고 White 1118 백그라운드지만은 P 엘리먼트가 인서션이 있기 때문에 눈이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레프트, 라이트 써놨잖아요. 보통 이제 양쪽 포셉이 약간의 길이 달라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위로 쳐다보게 이렇게 놨죠. 팔이 지금 위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상태에서 이제 또락서 배 쪽을 이렇게 왼쪽으로 잡고 이렇게 내가 오른손잡이라면은 왼손으로 내가 왼손잡이라면은 오른손 잡고 들어갑니다.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자, 이거를 이제 처음에 익숙하지가 않을 텐데 자, 밸런스를 다시 잡을게요. 화이트 밸런스를 자, 처음에 익숙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배율과 포커스 컨트롤을 좀 자유자재 이렇게 하는 걸 연습해야 됩니다. 저 지금 안 쳐다보고 오른손으로만 하고 있죠. 이렇게. 그래서 보통 여기서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진행을 해봅시다. 자 일단은 이게 포셉 끝이 딱 맞죠.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포셉을 잘 준비가 돼야지 다이섹션을 잘 할 수가 있고요. 자 보면은 이렇게 헤드가 있어요. 프로버스커스가 이렇게 있고 헤드 큐티클 있고 확실히 구분이 되죠. 여기에서 이 한쪽 끝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찢어내고 그리고 다른 쪽 끝을 잡고 또 쳤네. 그렇게 이제 아이디어라기는 잘 안 됩니다. 중요한 건 확실하게 잡는 게 중요해요. 이게 잘 안 되네. 원래 아이디어라기는 이게 한 번에 딱 돼야 되는데 아이디어라지 않게 됐네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요거는 한 30배 정도로 하고 있는데 보통은 조금 높은 배율에서 좀 유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떼어냈으면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이제 포커스를 좀 잡습니다. 그래서 왜 이제 이 조금 이 불행이 드러난 이후에 이쪽 포색을 바닥에 댔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은 공중에 떠 있으면은 포커스가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근데 바닥에 딱 대면은 포커스가 딱 고정이 됐기 때문에 조금 더 하기가 편해요. 여기서 아까처럼 여기 여기를 아까 말한 대로 잡고 시력 예전 같지가 않네. 손이 왜 이렇게 떨리지? 뭘 할 때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지 않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도 어쨌든 그린 나왔어요. 그러니까 방금 한 그 3스텝은 이제 아이디어를 한 거고 제가 조금 있다가 이 그 상황에 따른 대처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이제 아이디어하게 상황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거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 뒤쪽이에요. 브레인 뒤쪽. 여기가 브레인 뒤쪽인데 트라케아가 이제 양쪽 좌우로 이렇게 뻗어 있고요. 여기 이제 옵틱 로브 쪽으로 트라케아 이렇게 쭉 뻗어 있고 가운데 쪽으로도 트라케아 이렇게 뻗어 있고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 있죠? 이거는 약간 브레인도 백바디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리피드랑 이렇게 좀 에너지를 저장해 놓고 메타볼리즘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백바디입니다. 그리고 이제 눈 쪽 피그먼트가 여기 좀 있죠. 그래서 다음에 할 일은
여기 있는 트라키아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제 트라키아 제거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어, 한쪽 트라키아를 잡고 다른 쪽 트라키아를 잡아서 뜯으면 됩니다. 간단한데 어, 포셉이 잘 작동해야 돼요. 근데 제가 한참 이거를 많이 할 포스닥 때에 비해서는 실력이 어마어마하게 줄었네요. 트레이닝이 계속 이제 연습을 해줘야 되는데 눈 쪽에 붙은 것도 좀 빼주고 빼주고 자, 보통 보면 제가 왼손으로 붙잡고 오른손으로 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왼쪽은 조금 더 이제 이 포셉이 뭉툭해가지고 붙잡고 있긴 좋은데 떼기는 좀 부적절해요. 그리고 좀 너무 날카로운 뾰족하게 된 포셉으로 붙잡고 있으면 포셉이 쉬거든요. 자, 그래서 좀 제거를 했고 우리 한번 봅시다. 이거 뭐지? 응? 뭐지 이게? 오, 안돼 안돼. 어? 지금 56배예요. 지금 자 이렇게 보면 이거를 약간의 위상차를 줄 수가 있나? 감마로? 약간 줄 수가 있구나. 자, 이제 이게 초파리 브레인 나온 겁니다. 이게 엔테리얼 파트예요. 그러니까 앞쪽에.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여기 동그랗게 보이잖아요. 여기가 바로 올팩토리 로고입니다. 이 앞에 안테나가 붙어 있어가지고 시그널이 여기로 들어오는 거예요. 당연히 옆쪽은 옵틱 로브. 이 여기에는 이제 빨간색으로 이 로놉신 관련되어서 여기 이제 그 그 시신경이 들어옵니다. 여기 들어와가지고 보통은 시각정보 이렇게 쭉 들어오면은 여기에 이제 AOTU 뉴런이라고 있어요. 이제 스퍼 뉴런이라고 하는데 스퍼는 우리가 이제 박차를 가하다 할 때 박차라고 동그랗게 이제 옛날에 말 탈 때 그 말을 때릴 때 쓰던 그 신발 뒤에 다는 그 동그란 그 약간 별 모양의 그게 이제 여기 AOTU라고도 하는데 여기 이제 모여가지고 이렇게 가운데 센트럴 콤파스라고 하는 그 뉴런에 전달이 돼서 시각 정보가 처리되고 시각 정보를 바탕으로 추파리가 어느 방향으로 헤드를 돌릴지 결정하는 그 센트럴 콤파스라고 하는 이제 엘립소이드 바디 링 뉴런이 여기 있습니다. 어쨌든 그리고 여기 앞에 보이는 살짝 포커스를 달리해 보면은 좀 더 잘 보일 텐데 올백돌이 뭐가 있고요. 이제 앞쪽이에요. 그리고 뒤쪽 있습니다. 뒤쪽은 자, 뒷발이 뒤통수 쪽. 자, 뒤쪽은 판판해요. 뒤쪽은 판판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이게 앞은 이렇게 약간 둥글고요. 뒤는 판판해요. 그래서 이렇게 앞은 이렇게 커브 앞쪽으로 이렇게 커브가 되어 있고 뒤쪽은 좀 판판한 이런 모양을 이제 브레인이 가지고 있어서 내가 관심사인 뉴런이 이 이제 포스테리어 쪽에 있다.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현미경을 찍어야 되는데 콘포컬 레이저가 오는 방향으로 내가 원하는 그런 셀이 있는 쪽으로 가게 해야 됩니다. 만약에 레이저가 밑에서 온다? 보통은 레이저가 이제 이 커버 글라스 쪽으로 오니까 커버 글라스 이렇게 덮으면은 이제 여기 내가 관심사인 뉴런이 포스테리어 파트에 있으면 이렇게 뒤집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로 연구하는 뉴런은 여기 포스테리어 파트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엘립소이드 바디 뉴런은 엔테리어 파트에 있어가지고 여기 이제 PI 부분, 여기 이제 PI 부분이라고 하거든요. 여기 이제 펄스 인터셀러브레스 브레스라고 하는데 사람으로 치면은 하이포탈라머스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에 호르몬 센터, 뉴로펩타이드들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인슐린 라이크 펩타이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인슐린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인슐린 라이크 펩타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이유레틱 호르몬 DH44라고 하는 다이유레틱 호르몬 44 그리고 이제
다이유레틱이니까 이 그 뭐라고 하지? 배설 조절의 기능이 있는데 서키디안 리듬 조절의 기능도 있고 뉴트린 센싱 기능도 있고 인슐린 프로듀싱 셀도 슬립 조절도 되고 피딩 조절도 되고 이제 그게 여러 가지 멀티펑셔널한 작용을 하는 그런 호르모널 센터입니다. 뉴로펩타이드에서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근처에 또 다른 뭐 SIF아마이드라는 섹슈얼 비헤비어 관련된 뉴로펩타이드도 있고 ITP라는 친구도 있고 여기 뉴로펩타이드가 엄청 많아요. 한 10종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정리한 이제 리뷰 논문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서서히 볼 수 있도록 하고 이제 딕 네셀이라는 분이 이 초파리 뉴로펩타이드에 대해서 이제 많은 좋은 리뷰 논문도 썼습니다. 그래서 초파리 뉴로펩타이드가 이제 뉴로사이언스이기도 하지만은 엔도크리놀로지이기도 해요. 왜냐면 초파리는 개방혈 관계잖아요. 그래서 이 뉴로트랜스미터와 호르몬의 경계가 좀 모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르몬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혈관으로 뿌려지는 시그널 물질이잖아요. 뉴로트랜스미터는 작은 시냅스에서 이 타이로만 움직이는 이제 뉴로트랜스미터가 이제 그 사실은 그 거리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뉴로트랜스미터를 혈관을 뿌리면 그거는 호르몬이 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그 이제 부신피질에서 아드레날린, 노르에피네프린, 에피네프린을 혈관으로 뿌려요. 이제 그 오토노머스 뉴런에서 이제 그런 그 심파테릭 nerve가 작동이 되면 에피네프린, 노르에피네프린이 이제 뉴로트랜스미터로 작용되기도 하지만은 그렇게 혈관을 뿌려지면은 이제 호르몬으로 작용돼서 혈관 전체로 돌고 그래서 이런 그런 작용이 있는 거라서 뭐 그런 식으로 역할을 많이 하는 게 이쪽 부분이고 이렇게 자 이렇게 보고 이제 요거를 지금 배율의 한계가 있어요. 지금 56배 최대 배율인데 만약에 이게 한 200배까지 되는 걸로 쭉 확대해 보면은 싱글 셀 단위가 보입니다. 뉴런이 하나하나가 다 보여요. 그러면 이렇게 쭉 당겨서 뉴런 하나하나를 보면은 여기 쭉 여기 뉴런들이 쫙 배열되어 있어요. 있어요.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내가 원하는 뉴런 GFP 발현하면은 그 뉴런을 먼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셀 멤브레인을 볼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페리뉴럴시스라고 브레인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글라이알 시스로 덮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 지금 페리뉴럴시스 지금 보일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이면은 지금 보면 여기 안쪽에 보면 여기 이렇게 흰색이 이렇게 있는데 뭐지?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글라이알 시스예요. 둘러싸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만요. 저기 지금 그래서 글라이알 시스에 둘러싸여 있어가지고 요게 이제 보통 쪽파리 브레인은 두 겹의 두 겹의 어, 두 겹의 글라이알 시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페리뉴럴 시 그리고 아마 서브 페리뉴럴 시 이렇게 두 개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 할 수가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무슨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페리뉴럴 시 한번 뜯어볼게요. 한번 봐보세요. 어떻게 보이나? 보통 페리뉴럴시스는 가장 잘 보이는 부분이 왜 페리뉴럴시스까지 얘기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일렉트로피지올로지까지 예전에 제가 했었어요. 이제 앞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일렉트로피지올로지를 하려면은 초파리 브레인에 파이펫을 꽂아야 됩니다. 그 뉴런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페리뉴럴시스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위쪽은 페리뉴럴시스 좀 제거가 돼 있어요. 이렇게 이 아래쪽에 이거 이게 이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아까 다이섹션 하다가 윗부분은 다 제거가 돼가지고 아랫부분만 좀 남아 있는데 이렇게 브레인에 싸고 있는 페리뉴럴신 막을 제거를 해야지 파이펫이 브레인에 접근할 수가 있어요. 보통 이제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이미징 할 때는 요거까지는 제거를 할 필요는 보통 없습니다. 보통은 이거는 일렉트로피지올로지를 할 때 특이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고요.
여기 보면 요런데 접히는데 이렇게 접히는데 이렇게 이렇게 약간 좀 많이 이미 좀 허물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좀 끈적끈적한 막이 좀 보이죠. 그게 이제 두 겹의 페리누럴 씻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이제 브레인이에요. 요거를 이런 식으로 다이섹션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건 뒷면이죠. 자, 그래가지고 요거를 한 2주 정도 좀 틈틈이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물론 초반에 바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걸 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준비해야 되는 거는 바로 요거를 준비해야 됩니다. 요거 포셉. 포셉을 보면은 포셉 약간 이 포스가 맞는데 끝이 합이 딱 맞죠? 이런 포셉을 써야지 요거를 잡을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근데 이제 보통 포셉을 보면은 처음 사서 오픈한 포셉도 약간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 칼갈이 카듯이 가는 거를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뉴욕에 있을 때부터 쓰던 그런 포셉이라서 거의 뭐 이제 그 항상 이 잘 관리하고 있는 저의 포셉이고 그래서 그 다이섹션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포셉을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게 잘 맞지 않는 포셉으로는 아무리 연습을 많이 해도 소용이 없어요. 때문에 포셉 관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여기 포셉 관리 필요한 거는 어디다 지 그래서 그때 쓰는 거는 또 이제 일로 한번 와보세요. 포스 받은 거 있잖아요. 딴데 넣어놨나요? 아니면 해거를 또 이제 여기 쓰면 새거 하나 꺼낼게요. 뒤에 있구나. 미네랄 오일, 미네랄 저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요게 이제 그 포셉을 가는 그 숫돌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이렇게 이겼습니다. 이제 요거를 지금 보면 단검을 던지고 있는 그런 모양인데 이걸 요거를 이용해서 한번 포셉을 한번 리파이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이섹션은 방금 본 거에서 어, 이 리파이닝 해야 되는데 하나만 더 하고 리파이닝 알려드릴게요. 왜냐면은 아까 얘기했을 때 좀 예외적인 상황에 대처하는 거를 좀 제대로 안 알려드린 것 같아서 아까는 아이디어하게는 양쪽 그 입 끝을 잡고 하는 것만 알려드렸는데 어, 다양한 변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제 그 제가 이제 어릴 때 유도를 좀 했는데 그 기술이 있어요. A, B, C, D가 내가 이제 기술 5개를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A를 이제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A가 안 돼요. 그럼 바로 B와 C를 보고 상황을 봐서 안녕하세요. 다 하시고 저쪽 오시면은 제가 I think it's just other forms of giving, even eventually understand. Yeah.
영상이 불필요하게 길어지는 이런 그 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그런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A를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양쪽을 딱 가서 오케이 딱 완벽하게 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이 상황이 이게 안 맞아요. 만만치가 않아요. 그걸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바로 내가 준비한 B 기술을 통해서 시도를 해보고 B도 잘 안 된다? 그럼 C를 해보고 그럼 안 된다? 그럼 D를 해보고 해서 어쨌든 성공을 하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의 똑같아요. 이제 이런 아무래도 이 3D에서 지금 뭐냐 그 다이나믹하게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해야 됩니다. 그걸 보여드릴게요. 타이세션 중에 내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일어나는지를 중계를 하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잡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위로 들어왔어요. 자, 일단은 자, 여기까지 순조로워요. 자, 그러면은 우리 예정대로 한쪽을 잡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래서 오케이인데 그럼 이쪽에서 반대쪽을 잡읍시다. 아, 자, 예상치 않은 위기가 생겼어요. 이거를 다 뜯어줘야 되는데 내 예상은 그렇지 않았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이 근처 중간에 물방울이 여기 기포 같은 게 생기면은 한번 담갔다 빼면 없어져요. 여기 있으면 요거를 이 위를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를 설명하자면 여기 이게 아까 입이 있었던 위치 여기를 생각해 보면은 이쪽 끝만 보통 보고 들어가는데 요걸 어느 정도 뜯으면 여기 동그랗게 이런 그 구역이 생깁니다. 여기서 잡기 쉬운 부분을 아무 곳에나 잡고 전체적으로 약간 넓게 해도 떼어낼 수가 있어요. 그것이 이제 하나의 방법이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끝과 끝으로 잡으려고 접근을 하는데 그게 여의치 않으면은 이거 여기를 잡아도 되고 여기를 잡아야 되고 그 근처로 잡고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일단은 보통 이렇게 지금 상태에서는 둘 다 떠 있잖아요. 떠 있는 상태. 근데 떠 있는 상태보다는 한 조금 떼었으면은 한쪽을 땅바닥에 붙이는 게 조금 더 유리해요.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게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가 이제 손이 지금 옛날 같지가 않아서 옛날에 없는 떨림이 생겨서 그렇게 또 하는 건데 겁니다. 지금 이거는 워낙에 지금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라서 자 근데 이렇게 이제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데브리즈 여기 트라키를 잡고 당기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트라키가 먼저 제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만만한 친구부터 먼저 하다 보면은 떼어낼 수가 있고 자, 이렇게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섹션 하다 보면은 이 눈 쪽 붙어 있는 부분이 결합이 좀 약해요. 이쪽 센트럴 쪽에 이제 이 센터가 있고 이 옵틱 로브가 붙어 있잖아요. 옵틱 로브가 붙어 있는 쪽이 결합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떨어지기가 쉬워서 이 옵틱 로브가 떨어지는 이벤트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좀 조심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거 지금은 약간 잘못됐다. 이렇게 옵틱 로브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아이고 뒤로 왔구나. 자 그래서 자 요거는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옵틱 로브에 데브리즈가 많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처리하냐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경계가 이렇게 있잖아요. 지금 이미 이거는 조금 아까의 실수를 잘못된 브레이닝 하지만은 요거 대처법을 좀 보여드릴게요. 저거의 경우는 이렇게 내 포셉에 이렇게 일단은 좀 가위처럼 이렇게 놓은 다음에 떼버려 이런 식으로 떼도 되고 다양한 이제 완벽히 제거하지 않았 이렇게 좀 대부분 큰 부분을 떼내면은 자 이제 보통의 경우는 데브리스 하나를 잡고 나머지 데브리스를 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브리스를 잡고 왜냐하면 브레인 뉴런 부분을 잡으면 안 됩니다. 뉴런이 이 손상이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부분은 아까 실수로 손상이 됐는데 그냥 어, 대충 떼고 할 수 있고 될까? 이런 식으로 잡고 오히려 이렇게 좀 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하다 보면 여기 이렇게 더러워지잖아요. 포셉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은 물을 이렇게 이 솜이 이래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에 좀 적신 걸 이렇게 하는데 물에 덜 적시게 되면 이게 움직여요. 일단 물에 좀 흠뻑 적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깨끗해지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런 약간의 실패. 하나 더 해볼게요. 보통은 다이섹션으로 어떤 걸 추천하는 거? 다이섹션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익스프레션 패턴 확인하는 거. 얘가 뭐 내가 무슨 A 뉴런의 겔포를 발현시킬 수 있는 라인이 있다고 봅시다. A 겔포라고 하면은 그 A 겔포가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려고 USGFP를 그 겔포를 통해서 이제 작동시키면 그 겔포가 발현되는 뉴런의 GFP 시그널이 나오겠죠. 그걸 확인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이뮤노 스테이닝이에요. 안티 GFP 스테이닝 하는 거. 그게 첫 번째. 그냥 이뮤노 스테이닝, 안티바디 스테이닝 이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브레인을 꺼내가지고 그 엑스비보 칼슘 이미지라고 있어요. 브레인을 꺼내서 그 GCAM이라고 하는 칼슘 인디케이터를 발현시킨 다음에 그다음에 또 좋지. 자, 아까와 같은 상황이죠. 여기서 일단은 여기까지 온 다음에 처음에 연습하시면은 이 상황으로 오기도 좀 어려우실 거예요. 이렇게 딱 본 상태에서 이렇게 자 보면은 이렇게 큐티클 이렇게 있죠. 그럼 처음에 요걸 잡습니다. 잡고 뜯어요. 이걸 처음에 좀 깊숙이 넣어야지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잘 빠지거든요. 봐봐요, 빠지죠. 어, 예, 그럼 이게 사실은 원래 빠지면 안 되는데 포셉이 지금 상태가 조금 안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꽉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난감해요, 지금. 이렇게 난감한 경우는 무조건 배율을 불리한 경우는 무조건 배율을 줄여서 근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어쨌든 어디든 봐야지 진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잡아서 뒤로 잡혔죠? 자,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뒷면 큐티클 뒤로 접근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렇게 같이 이렇게 큐티클 접근하는데 지금 이렇게 판이에요. 이렇게 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판이 있고 여기에는 이 판이 있고 여기 뒷면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이렇게 뒷면으로 뒷판을 드러낸다는 생각으로 뒷판을 이렇게 해가지고 드러내는 잡은 상태에서 이렇게 할 때 이 텐션에서 눈이 떨어져 가는 경우가 많아요. 떨어뜨리고 지금 아까 같은 경우는 그대로 쭉 당겼으면은 눈 쪽이 떨어져 나갈 확률이 좀 있어서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지금 중간에 이걸 놓고 요거를 좀 컨트롤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항상 그 상황에 맞게 가장 최적의 포커스를 유지한 상태로 진행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무언가를 잡고 떼야 되는데 이 데브리스를 잡고 그냥 이렇게 떼도 됩니다. 데브리스가 약간 손잡이처럼 작용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뉴런을 잡으면 안 되니까 거기엔 트라키아를 잡고 이렇게 떼고 하나를 잡았으면은 다른 쪽을 잡고 이렇게 보통은 이제 왼손을 잡고 오른손으로 떼내는 게 보통이에요. 왜냐면은 이제 그걸 오른손잡이기도 하고
오른손 잡는 포셉이 조금 더 날카롭고 잘 잡히게끔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왼손을 잡는 포셉은 좀 뭉툭하게. 그래서 좀 무언가를 좀 세게 오래 이렇게 누르듯이 잡고 있어도 손상되지가 않게 하고 배율은 가능하면 높은 배율로 보는 게 좋아요. 이런 다이섹션 할 때는 최소 40배. 그리고 우리 56배가 한계거든요. 56배를 보통은 놓아도 되고요. 자기가 좀 편한 배율을 하는데 너무 작게 보면은 자세히 볼 수가 없으니까 보면 이제 이렇게 백바디 떼내고 그래서 이렇게 떼내고 약간 그래서 어, 항상 가장 아이디어한 방식으로 접근을 하지만 어, 중간에 난전이 됩니다. 하지만 당하지 않고 제가 할 수 있는 그 다양한 방법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됐는데 일단 여기 영상은 여기까지만 찍을게요. 너무 길어지니까. 그래서 일단은 그럼 요거를 꺼야 되겠죠? 이거를 잠깐 쉬었다가 이 포셉이 뭐냐? 이거 쓰는 거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4시에 다시 시작할게요. 그래서 요거까지 일단 하고 요거 하는 거는 4시에 보여드릴게요. 네. 네.